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용보험법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용보험법입니다. 자, 고용보험법은 지금 지문에 가시면 목적 한번 봐두시고 적용 범위 볼까요? 양갈 2번입니다. 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도 적용 제외 사업이 있다. 그래서 자, 고용보험법은 먼저 정리하실 게 적용 제외 사업이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자,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적용 제외 사업의 규모가 보니까 총 3가지 규모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법을 뭐하겠다? 고용보험법을 적용 제외합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를 보니 일단 첫 번째 1번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이 다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2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단지.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2번에 기업과 니은에 따라 그 총 공사 금액과 그리고 면적 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은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라면 기업. 니은은 면적 관련해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면 이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2번엔 예외적인 단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2번에서는 기억하고 니은 적용제외 사업 중에 지금 문항 1번, 2번, 3번 중에 2번에 나와 있는 기억과 니은에 따른 기억의 총 공사 금액과 니은의 면적별에 따른 100 플러스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 그래서 100 플러스 건축과 100 플러스 200 플러스 대수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의 기억과 니은에 따라 2번의 기억 니은은 여기는 요 2가지 숫자까지 꼭 하나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단류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 활동이다 라고 이제 하나 정리하고요. 자, 관장을 봅니다. 관장. 여기 고용보험은 지금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주의라기 하나 확인할 필요 하나 있죠. 지금 보면 산재보험법을 정리했고요. 고용보험법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뒤에 2가지 있죠. 2가지라면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인데 그 중에 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여기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법은 여기서 볼까요? 고용보험법은 여기는 공단 설립에 그러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하는 공단 설립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용보험공단이라고는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관련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하는 규정 자체가 여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단 설립 규정은 따로 여기서 정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는 것 정도까지 하나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나 확인하고요. 용어 정의 일단은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피보험자란 이야기가 이제 그 고용법을 정리하는 중간중간에 피보험자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한 피보험자란 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1번 피보험자는 2가지 이제 사람의 보험자로서 기업과 니은의 대상을 나눠놨는데 자, 기업번은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누구 여기 이제 보면 피보험자라. 2번째 대상자는 니은에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여기 이제 2가지 이제 보험료로 나누어져 놨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기억에 나와 있는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주 정도에서 여러분 피보험자라는 의미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직, 실업. 실업의 인정이는 뭐냐 봤더니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뭐라? 실업 인정입니다. 실업 인정은 차후에 보면 이 보험급여 사업을 정리하는 것 중에 이제 보면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 인정을 해 주어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 인정이란 것은 지금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이 등에 따라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인정이 되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 인정 하나 받으시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를 합니다. 6번에서 나와 있고요. 5번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자. 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도 있지만 뭣도 있더라. 보니까 여기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 그래서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 사업의 규모도 있지만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 이 적용이 제외가 되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어느 대상자라면 고용보험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될까?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억번부터 지금 리을까지 총 4가지 대상의 범주를 대상자는 그 중에 보니까 대상자는 몇 가지 대상자를 정해놨는데 법에 정하고 있다. 4가지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기억. 자, 여기는 그 4가지 대상자 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여기는 4가지 대상자 중에 꼭 하나 확인할게. 이쪽으로 좀 끌어올려서 이걸 이쪽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좀 밑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자, 밑에는 기억에 관한 것 4가지 대상자 중에 첫 번째 기억에 관한 대상자 범주를 꼭 하나 확인하자. 이제 그래서 기억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1번은 그 중에 1개월. 개월로 봐서 1개월. 1개월 동안에 몇 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이면 60시간 미만이에요. 60시간 미만이거나 또는 주로 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 미만? 15시간 미만. 그래서 1개월 1주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 미만이다? 60 또는 15시간 미만이라면 그때는 뭐 합니까? 고용보험법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1개월 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요. 이 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지금 이때 이제 이어지는 질문의 단서에 가볼까요?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3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의 대상자와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용 근로자죠. 그럼 이 3개월 이상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자와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이 1개월 1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라고 물었을 때 3개월 이상 계속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 근로자는 이 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근로자가 이 시간 미만이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3개월 이상 계속이거나 일용 근로자라면 그렇다면 이 시간 미만의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는 여기는 꼭 하나 확인하시죠. 물론 4가지 다 정리가 되겠지만 그중에 특히 4가지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번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나 특히 이 숫자들이죠. 60, 15, 3개월, 1주, 1개월 숫자 포함한 일용 근로자까지 여러분들이 여기는 숫자 지문 꼭 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준비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에 기억이 되겠습니다. 니은. 니은은 국가공무원법이든 또는 지금 지방공무원법, 즉 2가지 관련 법에 의한 공무원은 안 됩니다. 근데 공무원 중에 다만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별정직과 임기제는 가입을 허용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주의하실 필요가. 단서는 보니까 고용보험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업급여에 한정한다. 그래서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받아주는데 대신 뭐에 한한 급여만 가입을 허용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실업급여에 한해서만 한정한다는 거, 실업급여 사업만 가능하더라. 기타 나머지 급여 사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디귿,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리을, 별정우체국법에 배한 별정우체국 직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별정우체국 직원은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뭐 보셨을 부분이고 그 무심결에 지나도 여러분이 혹시 이제 보면 모르셨을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들이 우체국을 여러분 시내권에 뭐 또 이 도심지에 있는 우체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외곽 지역이나 시골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편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 취급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편 취급소는 그거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집중국으로부터 우편 업무를 위탁을 맡아서 개인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 로고라든가 그리고 그게 다 유니폼, 즉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니폼 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우편 취급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나라에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채용을 해서 근무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근무하는 걸 누구? 별정 우체국 직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면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단서 규정에 따른 부분 그리고 공무원은 실업급여에 한한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고 2번으로 갑니다. 2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가로 단서 65세 이후에 양가로 단서에 가보면 자, 65세 전부터 피보험자 유효자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2번의 양가로 단서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의 그 단서에 따른 부분을 포함한 2번 규정도 하나 확인할 필요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하나 확인 봐두시면 될 것 같네. 부분들은 양가로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일단 이렇게 하나 볼까? 10번은 지문에 지금 양가로 6번 피보험자의 취득 또는 상실의 신고 등에서부터 밑에 이제 보면 10번 피보험자 이름 등의 신고까지 해서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하나 먼저 묶어볼까? 하나 묶어보죠. 묶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묶는다는 건 뭐를 묶는다는 이야기냐?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좀 용어정에 정리할 때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 가입되거나 가입된 근로자를 누구로 봤다? 피보험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에 관련된 신고예요. 신고. 피보험자 관련된 신고를 할 거예요. 신고란 것은 일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중에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또 근로자가 그만뒀거나 하는 등의 그러한 뭐 상황들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피보험자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중에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뭐예요? 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 그럼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럼 이때 이 근로자를 채용을 했다고 신고하는데 취득 신고하는데 그럼 이때 신고는 어디로 갈까요?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좀 전에 여기 정리했었네요. 여기는 뭐가 없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는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공단 설립 규정이 있다면 피보험자 관련 신고는 어디? 관련 공단에 신고해버리면 되는데 고용보험법은 뭐가 없다.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 그러면 공단이 없으면 이 피보험자 관련 신고는 어디에다 할 거냐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공단이 있으면 공단에 갈 건데 공단이 없다 보니까 이때 관련 피보험자 관련 물음표 신고는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는 누가 나와야 되는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피보험자 즉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취득 신고를 할 건데 신고는 누구로 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갑니다. 일단 실무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실무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이 관련 고용보험법을 정리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혹시 신고를 누구로 가냐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 피보험자 관련 신고합니다 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타적인 부분 좀 필요한 거 한번 감에 설명 한번 보죠.
양가로 6번이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신고다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1번.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 근로자 근로일수 등에 관한 내용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언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이. 그래서 1번은 지금 누구에게 간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구분하실 게 이제 보시면 취득 및 상실 신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 관련 신고를 하나 신고를 한번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하나 구분한 다음에 신고를 보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라는 취득 신고, 취득과 상실 신고, 취득 상실 신고는 며칠이냐? 취득 상실 신고는 며칠이나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누구에게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득 상실 신고합니다. 언제?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구분하고요. 7번에 피보험 자격의 확인. 여기는 확인은 누구로 갑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8번 보죠. 8번.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 제한이다. 그래서 8번에 근로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근로자가 A 사업장과 B 사업장 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A, B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갑이란 근로자는 A, B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합니까?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장 모두 취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A가 됐던 B가 됐던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자를 취득하는 거지 두 A, B 사업장 둘 다 취득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라가 이제 양가로 8번 나와 있고요. 9번. 자, 신고는 지금 9번하고 또 10번. 10번 두 가지인데 일단 9번. 정근신고입니다. 정근신고. 정근신고는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켰을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 이내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10번은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다. 이제 그래서 1번에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번, 10번은 좀 묶어볼까요? 9번, 10번은 묶어서 그러면 좀 전에 신고는 관련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장관에게 간다고 그랬고 그 중에 취득 상실 신고는 기한과 하나 연계한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한다는 거고요. 지금 보았던 무슨 신고? 정근하고 그와 같은 뭐가 발생했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 신고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정근 변경 신고는 며칠이네. 여기도 다음 달 15일, 여기는 며칠인가? 여기는 14일 이내, 14일 이내 장관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피보험자 관련 신고를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이 관련 신고는 다 누구로 가요? 장관에게. 그런데 그 관련 신고 중에 취득 상실 신고에 관한 기한하고 정근하고 변경 신고는 꼭 구분해서 기한은 1번은 다음 달 15일까지, 2번은 언제? 14일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해서 봐두실까요? 10번까지가 그 관련 부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정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중간 정리 좀 하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11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일에 관한 지문의 11번하고 11번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부분들 보죠.
자, 지금 11번에서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이라고 상실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피보험 자격의 지금 자 보시면 취득일 그리고 상실일. 자, 그러면 피보험 자격 취득일, 상실일인데 여기는 한번 여기서 취득이란 표, 취득이란 지문하고 상실이란 표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취득, 상실이라고 지금 봤지만 누구? 근로자를 채용한 게 취득에 관한 개념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걸 뭘로? 상실에 관한 개념으로 정리하자라고 내용을 확인했었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그럼 여기도 취득일하고 상실에 관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지문에 보면 여기도 그럼 취득일에 관한 일련의 사유가 있을 거고요. 상실에 관한 사유가 있다. 그럼 여기도 취득일에 관한 상실에 관한 일련의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사유들이. 그러면 여기도 그럼 여러분이 여기도 그럼 뭘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는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기란 것은 취득일에 관한 사유를 주거나 또는 상실에 관한 사유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행정처리 시기는 언제 하냐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더라. 그래서 시기는 지금 여기도 보면 시기는 여러분 이 주어지는 취득 상실에 관한 사유에 따라서 그날 또는 그날의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여러분이 사유가 그날인지 아니면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에 따라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사유에 따라 시기가 행정처리 시기가 그날인지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행정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자 일단 그러면 먼저 보죠. 11번에 1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고용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를 취득한다. 그리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억. 적용제외 근로됐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두 번째 니은.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그래서 지금 1번은 성립일에 관한 지문인데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그 취득일에 관한 부분을 주고 있는데 취득이라는 사유를 만약 여기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취득이라는 사유는 보니까 다 무슨 날인가요? 뭐 지문만 좀 달리 표현할 뿐이지 다 무슨 날이더라?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피보험 자격 상실일에 관한 동그라미 2번에 피보험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총 4가지 상실에 관한 사유가 있죠. 첫 번째 기억.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니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 보험관계 소멸이라고 그랬어.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는 것은 소멸에 관한 개념은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업장의 문을 닫았다면 그 문을 닫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했던 일했던 직원이 있을 건데 그럼 그 직원의 자격 상실은 언제 자격을 상실하고 행정 처리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멸한 경우는 언제? 소멸한 날, 즉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그때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언제 자격을 상실한 곳에 행정 처리하더라? 소멸한 날, 그날 자격을 상실한 곳에 행정 처리합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을을 보니까 이직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그러면 이직 사망이면 언제 자격을 상실한 곳에 행정 처리합니까? 네, 여기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이제 그래서 상실된 사유가 기억과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따라 4가지 중에 기억이면 그날, 디귿하고 니을은 다음 날이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사유는 지금 총회에서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 중에 상실일에 관한 사유 있죠. 상실일에 관한 사유. 지금 시험은 어디서 문제를 만드냐면 상실이라고 하는 사유 4가지 중에 4가지 사유를 주는데 그 4개 사유를 주고서 여러분들이 4가지 사유 중에 뭐를 여기다 위치를 시켜 여러분들이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구분할 수 있냐고. 하나 예를 들어서 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고 행정 처리한다? 아니죠. 소멸이 먼저 자격을 상실하고 행정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소멸한 날, 그날
자격을 상실한 행정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용보험법상의 취득 상실하는 걸 여러분 시기를 구분하실 때 그 중에 상실에 관한 사유 4가지 꼭 주의하시고 4가지 중에 어느 경우를 여기다 주었을 때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여러분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단독으로 출제를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이 고용보험법에 관한 종합의 형태의 문제 상실에 관한 사유 하나 내지 2개를 주고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문제를 만들지 않냐고 하나 또 2개의 문항을 그냥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에 관한 상실에 관한 사유 4가지 꼭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자, 12번. 12번은 이제 보면 급여사업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시겠죠. 급여사업 보죠. 자, 급여사업에서 이 12번에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자, 고용보험 사업. 그러면 지금 보면 자, 고용보험 사업. 자,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사업을 총해서 5가지 고용보험 사업을 이 법에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먼저 1번. 1번은 고용안정직업내 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고용안정직업내 개발 사업은 여러분이 목적은 그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실시한다 해서 고용안정직업내 개발 사업은 그 취지 정도 여러분이 확인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직업내 개발 사업은 시험 일단 여기 5가지 급여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고용안정직업내 개발 사업은 이 5가지 급여 사업에 들어갑니다. 정도 정리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살필 게 일단은 5가지 중 여기 5가지 이 고용보험 사업 중에 크게 2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그게 끝나면 육아휴직 급여에서 5가지 급여 중에 보면 2가지 실업급여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꼭 살필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하나 볼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니까 지금 급여가 동그라미 2번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금 보니까 2가지입니다. 2가지라면 지금 보면 취업촉진수당하고 지금 보시면 구직급여에서 이렇게 2가지로 다시 그래서 실업급여는 지금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실업급여는 다시 몇 가지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가지에서 취업촉진수당하고 구직급여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단 2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 문항 기억번에 구직급여에 관한 것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게요. 구직급여 정리 봐둘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구직급여 여기서 정리는 일단은 구직급여는 몇 가지 정확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자 구직급여부터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죠. 그럼 일단 구직급여 가장 먼저 이 구직급여를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수급 요건이에요.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 요건이라는 건 일단 구직급여를 뭐 본인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수급 요건에 즉 구직급여를 받을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법에서 어떤 요건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요건으로 정해놨냐? 밑에 2번의 기억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다. 그래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밑에 이제 그럼 A에서 F까지 총 6가지를 정리해놨고요. 다만 E와 F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용근로자였던 EF는 한번 봐두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A에서 D 정도까지만 살펴볼까요? 물론 일용근로자만 물어보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E와 여기는 6가지 나열된 것 중에 EF는 누가 해당된다? 여기는 일용근로자 해당이 된다. 일단 그러면 A에서 D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A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며칠 이상이 됩니까? 180일 이상일 것. B.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C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럼 D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래서
일단은 A, B, C, D 네 가지 관련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 중에 이제 보면 A번은 최소 피보험 기간이 합산 며칠 이상이 최소 돼야 돼요.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번 관련해서 수급 요건 하나 정리를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지문에 우측에 이제 보시면 밑에 지문에 이어진 지문에 D급번입니다. D급번에 가시면 지문에 D급번 실업의 인정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업의 인정 등입니다. D급번의 실업의 인정 등에 가면 그 중에 뭐를 볼 거냐면 실업 신고입니다. 실업 신고. 자, 지문에 지금 D급의 실업의 인정 등에 가보면 A번이 있죠. A번이 지금 실업 신고입니다. 그럼 볼까? A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어디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을 해서 실업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D급번의 A에 따라 뭘 합니까? 실업 신고. 수급 요건에 해당했다도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가서 신청을 해야 주겠죠. 그걸 뭐라 이거를 실업 신고다. 그래서 어디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을 해서 실업을 신고합니다. 네. 그래서 A번 하나 확인합니다. A번. 그리고 B하고 C 보시고 D로 가죠. D로. D는 지금 여기 A번은 실업 신고에 관한 걸 설명을 했었고요. B, C 건너서 D로 가면 뭐가 있냐면 실업 신고했다고 그랬죠. 그럼 실업 신고하면 바로 이 구직급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실업 신고했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대기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럼 대기 기간을 정하면 무슨 말이에요? 수급 요건을 본인은 갖췄다고 해서 실업 신고를 했지만 실업 신고를 해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수급 요건에 맞게끔 수급 자격이 되는가를 뭐예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은 며칠을 기다리냐. 그래서 보시면 법에서는 7일이 7일. 7일간은 7일을 기다리세요. 그럼 이 7일간이란 것은 수급 요건에 해당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할 기간이 며칠이더라? 7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기간은 며칠이더라?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D번에 가보니까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한 며칠을 7일간은 대기 기간을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데 단서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 근로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7일을 기다리는데 다만에 따른 단서에 해당되는 직종 근로자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며칠을 기다리세요? 15일을 기다립니다. 네. 자,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뭐예요? 기다렸더니 뭐더라? 실업 이제 신고를 하고 7일간은 대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구직 활동을 하면 며칠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를 일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밑에 2번에 소정급여일수가 나와요. 소정급여일수가. 그러면 4번은 지금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자, 소정급여일수란 것은 이 구직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며칠간을 구직활동하면 최대 며칠까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자를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급여일수는 두 가지를 고려하며 두 가지란 건 피보험 기간하고 플러스 뭘 고려하냐면 피보험 기간하고 연령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 일수는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두 가지. 근데 박스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최저 1년 최저 이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해서 이제 구직급 일수는 최저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박스표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박스표, 이 박스표는 몇 가지를 고려해서 이 소정 급여일수를 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피보험 기간하고 연령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며칠간을 지급할 것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세고요. 40세. 그럼 일단 연령은 40세고요. 그리고 피보험 기간은 예를 들어서 6년으로 볼게요. 6년. 그러면 나이는 40세고요. 그리고 피보험 기간이 몇 년, 6년이라면 이 급여는 최소 며칠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라고 이제 봤을 때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가볼까요? 그러면 박스표를 한번 봐요. 박스를 보니까 이직일 현재 연령이 이제 보면 연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50세 미만에 들어가니까 박스. 그리고 가입기간 몇 년이에요? 6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입기간은 그게 어디 사이에 포함이 되냐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포함되죠. 그러면 50세 미만이면서 6년이면 네 번째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들어가니까 이 소정급여일수 며칠을 받습니까? 210일을 받죠. 210일. 그러면 이때 일수는 며칠을 받습니까? 210일을 받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동일한 나이에 40세고요. 6년입니다. 6년이면 며칠일까? 근데 동일한 나이와 피보험 기간이 동일한데 여기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40세에 해당되는 자가 나이가 46년 동일한데 여기 두 번째 여기 설명은 이 대상자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는 좀 다르나요? 봤더니 장애인은 이 급여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냐? 뭐를 봤더니 보면 예전에 박스표로 가보시면 박스에 비고란에 나와 있죠. 비고란에 가보니까 자, 법령에 따라 장애인은 몇 세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장애인은 나이를 몇 세로 본다. 50세 이상인 것으로 봐 표를 정한다는 것은 장애인이면 나이는 따지지 않겠다. 몇 세로 가고 50세 이상으로 가고 뭐만 고려한다는 겁니까? 피보험 기간만 고려해서 급여일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50세 이상, 그러면 동일한 40세이면서 6년이었을 때 50세 이상이면서 6년에 가면 며칠인가요? 240일이죠. 240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면 같은 조건인데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의 경우 일자 여기는 240일 며칠을 더 받는 거죠. 30일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정급여 일수는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소정급여 일수는 여러분이 지금 요 박스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주어지는 연령과 피보험 기간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주관식으로 그 일자를 쓰실 수 있게끔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출제가 됐었던 주관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크게 먼저 뭐를 비장애인인지 장애인에 따라서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몇 세를 보는 거 나이 관계없이 몇 세? 50세 이상으로 보아서 뭐만 고려하더라? 피보험 기간만 고려해서 여기 보면 일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이 급여일수에 해당이 됐다면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뭐 합니까? 실업의 인정이죠. 실업의 인정이에요. 실업의 인정이란 건 뭐예요? 실업의 인정을 용어 정리할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실업 인정이다 해서 나와 있었죠. 그게 이제 문항 D번입니다. D번. 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실업을 인정한다는 것은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주부터 4주란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죠. 1사주는 여기 1주부터 해서 4주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연령대가 뭐 나이가 드신 분일 수도 있고 젊은 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매주 나와 실업 신고하는 게 어렵겠더라.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는 최대 몇 주에 한 번씩 직업안정에 출석할 수 있다. 4주에 한 번씩 직업안정에 출석 최대 4주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얼마 간격으로 나올 수 있다. 매주 1주마다 출석을 해 실업 신고하고 1주에 해당되는 만큼의 구직급여를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
4주 단위로 직업안에 출석하는 것들은 통장에 몇 주만큼의 구직급여 일수가 들어오죠. 4주에 해당되는 만큼의 구직급여가 들어온다 그래서 1주부터 4주란 것은 연령대에다 작게 1주부터 최대 4주 단위로 주기로 해서 출석을 해서 실업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D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D번 하나 봐주시고요. 뭐 2번 참조하시고 이제 자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겠다 뭐를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지문에는 마지막에 되는 부분이나 보시면 그러면 6번째 자 이제 실업 인정이 됐으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그럼 이 임금이력입니다. 임금이력이라는 이야기 이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때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돈은 무슨 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이때 임금이력은 여러분이 임금이력은 가장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교재를 통해 지금 교환을 통해서 한번 쭉 확인하면 임금이력은 일단 기준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평균임금. 일단 예외적인 단서가 있긴 한데 원칙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평균임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로 정리해서 임금은 무슨 임금? 평균임금. 그러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평균임금은 뭐였던가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죠. 그러면 그 사이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 동안 지급 임금 총액을 그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뭐예요? 그래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이었죠. 그러면 이때 평균임금을 산출해 봤더니 금액이 나와요. 근데 금액은 근로자별에 임금의 뭐 연봉 기준으로 예를 놓고 본다면 연봉이 1억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3, 4천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산정되는 평균 임금에 차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산정된 평균 임금 상한액을 법에서 정해놨다. 그래서 아무리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최대 상한액은 얼마를 11만 원을 최대 상한액을 하겠다. 그래서 상한액은 얼마? 아무 예를 들어 15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를 최대 상한으로 보는 거예요? 11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 11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얼마를 상한으로 본다? 11만 원을 최대 상한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이 산정된 금액이 상한액이 11만 원이니까 그래 나와 있다면 이때 그러면 이 산정된 금액이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 물음표란 건 이 금액의 최대는 얼마까지 최대로 보겠다. 11만 원을 보겠다는 거지만 이 금액은 이 11만 원보다 낮을 금액이 있겠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됐다. 이 금액에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분의 60. 60을 곱해 나온 이 금액. 이 금액을 이제 보면 임금 일액으로 해서 지금 하루 1급 기준을 이걸로 기준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라면 세 가지예요. 임금 기준하고 상한액은 얼마냐. 두 번째 그럼 이때 이 산정된 금액에도 곱하기 얼마 하더라.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임금일액 또는 이걸 또 뭐 기초일액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일액이라는 예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금액으로 해서 급여일수에 따른 만큼을 계산해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리을번에 급여 기초가 된 임금일액이다. 그래서 A번. 구직급의 산정 기초가 된 임금일액은 이직 당시 마지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 임금으로 한다. A번. A번 정리하고요. D로 갑니다. 뭐 B, C는 예외적인 단서건 일단 빼고 여러분이 임금일액은 원칙 기준에 따라 무슨 임금만 기억하죠? 평균 임금만 기억하세요. 원칙은 평균 임금이다? 그렇다 해서 D번으로 가보면 구직급의 산정 기초가 된 임금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 원을 해당 임금일액은 상한액은 최대 얼마? 11만 원. 2번 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D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 상승률과 경기 변동,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한다라고 이제 해서 누가 그 금액의 변경을 고려한다?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문항 2번 하고 자, 그다음 미음의 구직급의 일액입니다. 구직급의 일액은 수급 자격자의 기초일액, 임금일액을 달리 뭐라고 하는 이거를 기초일액으로 했으니 이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게 나왔던 이 금액에도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하루 기초일액 또는 임금일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에 B번입니다. 만약에 구직급여 일액인데 앞에 뭐가 붙다?
최저란 지문이 붙어 나오면 그때는 무슨 임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100분의 80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 기초 산정된 기초일에도 곱하기 얼마? 100분의 60을 곱하지만 그러나 최저란 지문이 붙어서 최저 구직급여 1액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를 곱하기 얼마? 100분의 80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그리고 곱하기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좀 봐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실업급여금 중에 전부는 설명을 다 하지 못했었고요.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실업급여 중에 좀 설명을 드리죠.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수급 요건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6번 임금일액까지 여기까지 꼭 정리하셔서 수급 요건부터 여기 임금일액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 중에 특히 이 대기기간 관련 요거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3번하고 4번하고 그다음에 여기 6번 물론 1번부터 쭉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6가지 관련 규정 중에 여러분이 대기기간 관련 소정급여일수 관련 여기는 이 일수는 여러분 요 일수는 여러분 혹시나 일수는 여러분 이 주관식으로 주고 요 일수를 쓰는 것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결국 여러분이 박스표에 따라 50 이상 미만에 따라 그 피보험 기간에 따른 기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요 일수를 계산할 수 있게 이 부분도 하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임금일액은 3가지입니다. 임금에 관한 기준, 상한액과 그리고 얼마를 고발 건데 근데 이 고발하는 금액은 최저란 단서를 주지 않으면 60이지만 최저 구직급일액을 해서 최저란 지문의 앞에가 단서가 붙게 되면 그때 곱하기 60 아니면 얼마가 되죠? 80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구직급여는 이 1번부터 6번의 순서별로 쭉 설명을 드렸었지만 꼭 순서별로 한번 기억하시되 그중에 특히 3, 4, 6번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정리하게요. 자, 아직은 좀 보류했었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사업 중에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기 취업 촉진 수당까지 설명을 드리고 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급여 사업 중에 그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 지급에 관한 절차 요건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하나 지금 비읍에 나와 있는 취업 촉진 수당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취업 촉진 수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